경상남도 진주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화석이 발견된 곳에는 국내 최초로 익룡 발자국 전시관을 개관했는데요. 진주에서 이렇게 많은 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진주 익룡 발자국 전시관 원상호 학예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경남 진주가 전 세계 공룡 연구자들의 성지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만큼 경남 진주에서 화석의 보존 상태들이 참 좋고 화석들의 밀집도까지도 높다고 알고 있는데요. 경남 진주에 이렇게 많은 화석들이 발견된 이유는 뭘까요? 네, 이제 지금도 많은 동물들이 함께 모여서 살지만 그 발자국이 찍히고 그것들이 화석으로 남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네. 2010년 진주 혁신도시 조성공사 과정에서 악어 발자국 화석이 처음 발견되면서 문화재 발굴 정밀 조사가 시행됐습니다. 이후 익룡이나 새, 공룡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런 척추 동물들 화석들이 많이 발견되면서 진주 화석 산지는 2011년 천연기념물 제534호로 지정됐습니다. 네. 진주에서 이렇게 많은 화석이 발견된 이유는 당시 그곳이 호숫가 가장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물가 주변에 동물들이 모여 살듯 그것도 이렇게 동물들이 모여 살기 좋은 곳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이제 진주 외에도 이 경남 부분에 많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진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작고 이렇게 섬세한 발자국들이 훨씬 더 많이 발견되는 것들로 봐서는 아주 잔잔한 이렇게 호수가 있는 평화로운 살기 좋은 곳이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배경에도 보이고 이렇게 화면으로도 봤지만 공룡 발자국들을 보면은 그 위에 어떤 공룡들이 살았는지 상상하는 것도 재미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화석의 보존이나 전시를 위해서 익룡 발자국 전시관을 개관을 한 건데요. 자, 전시관에 또 이외에 어떤 화석을 만나볼 수 있나요? 네, 이곳 화석 산지에서 발견된 수많은 화석 중에는 희소성이 높고 보존 상태가 우수한 화석 5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소형 육식 공룡 발자국에 찍혀 있는 발바닥 피부 화석도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최소형 공룡인 랩터 발자국도 있습니다. 네. 네, 흔히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육식 공룡, 수각류 공룡의 세 개의 발가락이 발자국으로 찍히는데 네. 랩터 같은 경우는 육식 공룡이지만 세 개의 발가락 중에 한 개의 발가락이 이렇게 위로 들려 있기 때문에 발자국에는 두 개의 발가락만 이렇게 화석으로 찍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길이가 1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캥거루지 발자국으로 추정되는 두 발로 뛰어다니는 이런 포유류 발자국도 있는데요. 두 개의 발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줄지어서 찍혀 있는 이런 현존하는 동물 중에서는 이렇게 두 발로 뛰는 동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캥거루하고 그리고 캥거루 쥐가 있는데요. 그 크기로 봐서는 이곳에 있는 전시관에 있는 화석 같은 경우는 네. 캥거루 쥐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네, 이러한 이제 동물들과 이런 발자국과 연계할 수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피규어라든지 우리 3D 프린터 제작물들을 함께 이렇게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시관 이름이 익룡 발자국 전시관이잖아요. 네네. 그만큼 공룡 화석 중에서도 익룡 화석이 굉장히 희귀하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우리 교과서에서 배울 때 우리 화석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 우선은 개체 수가 많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딱딱한 뼈라든지 예. 혹은 이제 껍질 같은 것들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아. 그리고 빨리 매몰돼야 한다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익룡 같은 경우는 하늘을 날기 위해서 이러한 뼈 같은 경우에 공룡보다도 훨씬 비어 있어서 약한 예. 뼈를 가지고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보고된 이제 뼈 화석도 훨씬 적고요. 그런데 진주에서 발견된 이런 익룡 발자국 같은 경우는 빨리 매몰되지 않고 천천히 이런 발자국이 찍히고 그것들이 굳고 나서 다시 이렇게 덮이는 퇴적 과정들을 반복을 해서 네. 된 곳이기 때문에 이런 발자국 화석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됩니다. 네. 그 안에서는 익룡 발자국들이 크기도 다양하고 예. 그 섬세함이나 그리고 또 발톱 혹은 물갈퀴 같은 것들도 잘 발견되는 네. 것들로 봐서는 이곳이 익룡들의 이런 서식처였다는 것들도 알 수 있겠죠. 그러네요. 네. 자, 그런데 익룡은 보통 이제 하늘을 나는 모습만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공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익룡들이 이제 사족 보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더 발자국이 좀 재밌게 찍힐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지금 익룡 같은 경우는 지금 연구된 바에 의하면 두 발 또는 이렇게 네 발로 걸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네 발로 걸었던 이런 익룡
발자국 보행렬도 보이지만 두 발로 찍힌 보행렬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익룡 같은 경우 먼저 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익룡 같은 경우는 앞발에는 4개의 발가락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화석에는 3개의 발가락만 찍힙니다. 우리가 흔히 날개라고 하는 부분, 날개 끝부분이 4번째 발가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간에 있는 3개의 발가락이 이렇게 발자국으로 찍히는 거죠. 네. 그리고 뒷발 같은 경우는 5개의 발가락이 있지만 4개의 발가락이 찍힙니다. 예. 마치 사람 발과 거의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고요. 5번째 발가락은 짧게 있어서 이게 날개를 지지하는 네. 역할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익룡 발자국에 대해서도 들어봤는데 이 전시관에 유독 굉장히 작고 희귀한 발자국이 하나 더 있다고 들었어요. 네, 바로 도마뱀 발자국 화석입니다. 네. 네, 도마뱀은 현재도 흔하지만 전 세계에서 도마뱀 발자국 화석이 보고된 경우는 단 3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진주에서 발견된 건 그중에서 2번째로 발견된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도마뱀은 공룡보다 작고 가볍다 보니 발자국이 남기도 어렵고 서식 공간 자체도 숨어 지내는 경우가 많아서 발자국이 찍힐 일이 없었겠죠. 그렇게 그렇군요. 네, 희귀한 도마뱀 발자국이 발가락 하나하나까지 아주 섬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네, 이 희귀한 도마뱀 발자국 화석까지 이 전시관에 가면 볼 수 있는데 전시관이 얼마 전에 개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기를 바라고 계신가요? 네, 이제 이 전시관에 있는 이런 많은 유물이라든지 이런 전시물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가치 있게 훨씬 더 이렇게 귀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이해가 쉬운 피규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함께 네. 연계해서 네. 전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전시관에 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독특한 아이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잠깐 더 소개해 주시죠. 네, 보면 이제 전시관에 보면 공룡과 관련해서 이렇게 공룡과 화석을 따로 이렇게 재미를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전시관에 있는 이런 화석들을 아이들이 체험과 함께 뭐 스탬프 투어를 통해서 발자국 모양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실제 발자국 화석을 찾아보거나 혹은 우리 발굴 과정에서 있었던 이렇게 돌에 화석 네. 퍼즐을 네. 맞추듯이 실제 축소된 퍼즐을 맞춰보는 이런 체험들도 네. 함께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공룡을 워낙 좋아해서 진짜 근데 어른들도 공룡 앞에서만 다 아이가 되는 것 같아요. 동심을 찾게 너무나 되는 것 같아요. 네, 신기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오랜만에 좀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이 드는 오늘 시간이었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꼭 저희도 진주 그 익룡 발자국 전시관에 꼭 네.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